할배왔다. 오늘은 그랜빌 거리에서 인분 치우는 얘기, 썰이에서 총질하는 얘기, 장바구니 가격에 지갑 텅텅 비는 얘기까지 탈탈 털어왔으니까 딴짓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라. 뉴스 1. 그랜빌 스트리트. 낮에도 아수라장. 사장님 인분 치우신다. 니들이 밤에 술 마시러 가는 그랜빌 거리 이야기다. 이제 그 동네 낮이고 밤이고 아수라장이야. 밤이면 싸움, 고성방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나이트클럽 사장님들 출근해서 인분 치우는 게 일상이 됐다더라. 공영복도에 마약 주사기 굴러다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빨고 쓰러지는 놈도 부지기수다. 이게 다 BC주 정부가 2020년부터 호텔 3개를 사들여서 방 하나짜리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일 아니냐? 홈리스 출신,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한 건물에 300명 넘게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네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다. 같은 건물의 클럽 사장님은 위층 사람들 때문에 불이 31번이나 나고 물이 100번 넘게 새서 수억 원 손해를 봤다더라. 최근에는 대낮에 살인 사건까지 터졌지. 이건 복지가 아니라 관리 실패다. 뉴스 2. 썰이 길포드 총격전. 갱스터 영화 찍냐? 자, 다음은 썰이 사는 니들이 밤 12시에 총성을 들어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야기다. 지난번 길포드 타운센터 근처에서 벌어진 총격전, 그거 실화냐? 밤에 두 차가 서로 쫓고 쫓기며 총질을 해댔는데 미친놈들 아니냐? 이게 벌써 2025년 썰이에서 일어난 6번째 살인사건이라네. 동네 치안 수준이 거의 갱스터 영화급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우스 아시안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협박성갈취범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돈 내놓으라고 총 들이대는 세상이 됐는데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뉴스 3. 밴쿠버 재산세 동결? 근데 조건이 쎄하네. 단맛 뒤에 쓴맛이 숨어있는 이야기다. 밴쿠버 시의회가 내년도 재산세 0% 인상, 즉 동결하는 안건을 승인했대. 이거 발표했을 때 니들 다 박수 쳤지? 근데 할배가 볼 땐 이게 조건이 쎄해. 시에서 다른 수수료나 서비스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당장 재산세는 안 올랐지만 주차비, 공원 사용료, 쓰레기 처리 수수료 같은 자잘한 세금을 야금야금 올릴 거라고. 니들 눈 똑바로 뜨고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뉴스 4. 장 보면 지갑 텅텅. 4인 가족연 1.7만 달러 식비 폭탄. 다음은 니들 통장 이야기다. 마트만 가면 지갑 순식간에 텅 비는 거. 이제 익숙하지? 캐나다 식량 가격 보고서가 예측한 구체적인 돈을 봐라. 평균 4인 가구는 2025년에 연간 약 16,833달러를 식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1,400달러가 넘어가는 돈 아니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인데 렌트비, 모기지의 식비까지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특히 BC주는 캐나다 내에서 식료품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빚 갚거나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수준이지. 뉴스 5. 밴쿠버 밤 10시에 네온사인 꺼진다. 최근 조사 보니까 밴쿠버 심야 소비가 캐나다 도시 중 꼴찌 수준이래. 밤 10시만 되면 네온사인이 꺼지고 밤거리 활력이 실종됐다더라. 왜 그럴까? 당연히 고물가 폭탄이랑 팍팍해진 살림살이 때문이지.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데 누가 돈 아깝게 밖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밥을 사 먹겠냐? 다들 지갑 꽁꽁 싸매고 방콕만 하니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거지. 뉴스 6. 밴쿠버 최대 불꽃놀이 축제 취소. 재정 파탄이 배경이다. 다음은 밴쿠버의 여름 상징이었던 혼다 불꽃놀이 축제 이야기다. 30년 전통의 축제가 내년 전면 취소됐다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수치를 봐라. 축제 운영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20%에서 40%까지 폭등했대. 특히 보험료와 보안 비용이 미친듯이 뛰었다더라.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오고 2억 6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내던 대형 행사가 돈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결과적으로 이건 치솟는 인건비, 재정 압박,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후원 부족 때문이지.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 장사를 책임지던 이벤트가 사라졌으니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어떡하냐며 망연자실. 뉴스 7. 빚독촉 전화 오면 1만 달러 배상 판례가 있다. 혹시 빚독촉 전화 계속 오고 스트레스 받냐? 채권 추심 회사의 과도한 괴롭힘에 대해 법적으로 화가 퍼버린 사례가 있다. 바로 토벤 대 토털 크레던 리커버리 사건이다. 토벤은 학자금 대출 빚이 있었다. 채권자들이 학생 대출 추심한답시고
토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집주인, 심지어 이전 직장에까지 수백 통의 전화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대. 피시주 법원은 이 행위가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침해적이라면서 채권자는 토벤에게 총 1만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거야. 캐나다에서는 빚 독촉 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외에는 전화하는 거 불법이다. 그리고 제3자한테 빚 사실 알리거나 괴롭히는 것도 불법이야. 그럴 땐 전화기록이나 발신자 표시로 온 모든 연락을 문서화해둬. 서면으로만 연락해달라는 요청도 꼭 글로 남겨서 보내고. 그래도 전화가 계속 온다면 그때는 소비자 보호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돼. 뉴스 8. 피시주 사슴 좀비병. 인체 감염 가능성. 피시주 오카나간 지역에서 사냥된 흰꼬리 사슴한테서 사슴 좀비병이라고 불리는 만성 소모병 의심 사례가 떴다. 이 병은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데 사슴이 비틀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결국 죽는 무서운 병이야.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인체에 전염될 가능성을 0%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더라. 캠핑이나 사냥 좋아하는 교민들 많을 텐데 이제 사슴고기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뉴스 9. 평범한 직장인이 캐나다 제빵왕이 된 사연. 노스 밴쿠버 사는 조만대라는 분이 캐나다판 제빵왕 김탁구가 됐다는 사연이다. 그레이트 캐네디언 베이킹쇼에서 우승해버린 거지. 원래는 그냥 집에서 빵 좀 굽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직장 상사가 너 정도면 나가야지 하고 등을 떠밀어서 오디션에 참가했다고 함. 이 알베가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 이룬 쾌거가 맞다. 니들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도전이라도 해봐라. 뉴스 10. 버드나무 가지 반지. 별난 커플의 어벤져스급 결혼. 이번엔 분위기 좀 바꿔서 별난 커플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커플이 내일 오후 2시 34분에 당장 결혼해야 함 점성술사 말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대. 그래서 저희 결혼하는데 증인 좀 서주실 분? 하고 동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일? 댓글이 폭주하면서 제가 사진 찍어드림, 음악 연주해드림 하는 능력자들이 막 나타난 거다. 순식간에 어벤져스급 드림팀이 결성됐지 뭐냐. 결국 모르는 동네 사람들 축복 속에서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반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들었대. K인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캐나다 인심 클래스 대단하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니네 구독은 눌러라.